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송태현 과장과는 올해로 보면 이제 내년에도 뵙겠지만 올해 마지막 또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요, 중국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변화가 낮고 결국 이게 뉴욕 증시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종목별로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 물론 전기차는 좀 못 갔지만 움직이더라고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로 네. 이 중국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 정책이 한 번 더 완화가 됐다라는 이런 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그게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이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이 관련돼서 사실상 이제 논리가 더욱더 확장이 되게 되면서 네. 많은 부분 종목이 오른 것도 있었었고 빠진 것도 있었다. 즉 중국에 의한 많은 파장이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일단은 한 줄 평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 관련돼서 적용해온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에 따라서 자가격리하고 이제 PCR 검사제도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하면서 이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좋은 이제 이 이야기가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됐었었는데 네. 반대해서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이제 막 내려가고 있었었는데 네네.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로에 대한 관광객들이 나오게 되면서 폭발적인 소비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아니냐? 타이밍이 안 좋네요. 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인플레이션 결국 못 잡으면 통화 정책은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오래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에너지 에스펙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중국발 이 에너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2023년 3월에서 6월 달까지 뚜렷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게 될 상반기군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금가격 같은 경우에 요즘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네. 뭐 6개월 내에 최고치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철강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또 올라가겠네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도 1% 남짓한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가 더욱더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뛰어오르게 돼요. 세더라고요. 네,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2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10bp 이상의 이 금리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됐었었고요. 이러한 이제 금리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담이죠. 부분 밀리게 되는 뭐 이러한 이제 이 형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중국 관련돼서 이 파인브리지에서는 현재 글로벌 금융 투자 심리는 중국의 경제 활동 전망에 좌우가 되고 있다.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네.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웰스파고에서는 연말에는 절세를 위한 이제 포지션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도세 관련돼서 그렇죠. 뭐 손익상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요. 연말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사실 관련된 세금에 대한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 마지막에 많은 부분 매도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2023년도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증시 포지션을 줄이려는 투자자 수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모두 산타클로스 랠리 대신 증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사실상 산타 랠리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점점 낮아지죠.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희망을 꺾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산타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날은 진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거의 두 자리 따라가겠네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나스닥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그러니까요. 반등이 선결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중국에 관련돼서 사실 코로나 제로 정책의 완화의 이면은 코로나가 강화가 또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늘어나게 거죠. 되면서 예. 지금 현재 생산 차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요가 지금 잠깐 동안은 늘어날 수가 없을 테니까 코로나로 그렇죠. 인해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쪽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된 수요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라든지 예. 아니면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높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안 그 좋았군요.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엔비디아가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7% 빠졌어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7% 빠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중국향 매출이 높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11월 관련된 스마트폰 판매량이 나왔었는데 네. 애플이 MS가 많이 줄어드는 판매량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전까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12월 말 지금 생산을 중단을 하겠다, 모델 3랑 Y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로이터 단톡통신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월 달에도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19일까지는 생산을 뭐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네네네. 1월 21일부터 이제 춘제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중국 설날. 네, 그때 다시 한 번 더 모델 3랑 Y의 생산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때 춘절 때도 일을 했었었는데 일을 안 한다니까 갑자기 네, 맞습니다. 복장 커진 거죠. 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에서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네. 물론 테슬라는 그 관련돼서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모델 3라든지 모델 Y 이외의 라인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라인의 생산 관련돼서도 돌릴 것인지 안 돌릴 것인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대답이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이 향후 어떻게 대답이 나오게 되고 뭐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 관련해서 안 좋은 내용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제 좋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있나요? 네, 이 테슬라에 대한 소식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 하고 있는 매체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네. 이 연말에 판촉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테슬라가 지금 이 재고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전시용 차량이라든지 DP 되어 있는 아니면 거요? 시승용 차량을 그대로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매입 자체가 사실상 테슬라에 대한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의 강력한 수요를 잘 나타낸 것이다. 라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 테슬라 관련돼서 글로벌 이제 재고를 추적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 예. 그게 이제 evcpo.com이라는 이제 이런 이 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25일날 테슬라의 미국 재고를 보게 되면 모델 3가 39대, 모델 Y가 지금 63대까지 감소를 하게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 연말까지 0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예. 결국은 주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일단은 이 테슬라 관련돼서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그렇죠. 많이 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돼서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침체를 겪을 것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네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에 대한 반등이 쉽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기조 속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전기차라는 것이 수요가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형 섹터는 맞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전기차 네. 늘겠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네. 해봤을 때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테슬라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럴 때
느릿느릿하게 매수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안목에서 이제 업황 자체가 계속 성장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테슬라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이 밀렸습니다. 중국차,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이쪽도 다 밀렸네요. 같은 이유입니까? 뭐 아무래도 일단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 테슬라가 밀렸었기 때문에 그쵸, 예.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는 과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배수를 많이 줬었잖아요, 전기차들을. 그랬죠.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나중에 주가 회복이 될 때 배수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좀 의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중국의 전기차 니오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인도 대수 관련돼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4.3만 대에서 4.8만 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을 3.8만 대까지 줄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결국은 테슬라하고 테슬라가 이래서 생산 중단을 하는 것이 맞았었구나라는 것을 증거처럼 알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그렇게 이런 조립되는군요. 부분으로 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동차 관련된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 내에 반등이 나오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물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건 사실이에요.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주가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는 오늘은 대주주 관련돼서 물량을, 회피성 물량이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의 되돌림 현상이 오늘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되돌림 현상에 의해서, 플러스권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 초반에 거래량이 얼마만큼이나 집중돼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쪽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과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아까 엔비디아로 거의 말씀드렸었고요. 그 얘기군요. 나머지 2회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9%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그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제가 AMD, Applied Materials, Micron Technology 한 요 세 종목 정도만 이제 봤었었는데 이 종목들이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1% 남짓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중립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뭐 미국 시장에서도 뭐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중국의 국가희민 관리국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국민의 해외 관광 그리고 친구 방문을 위로 한 이 일반 여권 신청 접수 및 심사 허가를 질서 있게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가 이 중국에서 1월 초중순에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춘절을 기점으로 리오프닝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좀 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관련돼서 중국의 ADR 업체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올랐고요. 그렇네. JD.com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돼서 이제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이거스 샌즈 같은 경우에도 한 4%,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한 4.5% 정도의 리오프닝이네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관련돼서 구리 가격이라든지 철광석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좋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ING에서는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구리의 공급 부족이 계속되게 되면서 가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청정 에너지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구리의 수요를 증가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업체가 뉴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금강 업체인데 한 1%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뭐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동광이죠. 아니면은 서던코퍼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 두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이겁니다.
바이오 플러스 그리고 2구 산업입니다.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에서 2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 하나는 바이오플러스는 의료기기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필러 업체예요. 필러 업체라서 미용이군요. 네, 미용 의료기기이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필러 부분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향 사업을 더욱더 많은 부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시기는 할 텐데 9월달에 보게 되면 린드먼 이제 아시아로부터 유상 증자를 받은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이 관련돼서 린드먼 아시아가 중국 쪽에 이런 인프라가 좀 갖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활용을 하게 되면서 중국 관련된 사업 비즈니스를 더욱더 많은 부분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분상증자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수급적으로 계속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2구 산업입니다. 소재 쪽인가요? 네, 구리 가격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캐파 증설이라는 이런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거군요. 다시 한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구리의 가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기대감이 있게 되면 이에 따라서 2구 산업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돼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이라든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오프닝 두 종목 미용과 구리에서 찾아봤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2구 산업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